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안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예치료사에 대한 모든 것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원예치료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그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런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예치료사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심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통 이제 원예 활동이라고 하면, 화분에 식물 심기라든지 아니면은 플로랄 폼에 꽃꽂이 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원예 치료 활동이라는 것은 원예 활동과는 달리 원예 활동은 그냥 예쁘게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식물에 죽지 않게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원예 치료 활동이라는 거는 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원예 치료 수업은 보통 이제 꽃꽂이를 할 때 꽃꽂이 결과물이 예쁘게 보여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꽃을 꽂으면서 만져지는 촉감 아니면 향기 또 꽃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내면의 어떤 내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보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원예 치료 활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스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식물을 하나 심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꽃꽂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런 수업을 컨텐츠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수업이 한 50분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화분에 식물을 식재하는 거는 10분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 활동만 했을 때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강사가 50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의 수업에 따라서는 식물을 심는 그런 활동을 2시간 정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 한 50분 수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는 30분부터 2시간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떤 이제 수업 시간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 심기만 하면 10분 걸리는 거를 2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인사를 하고 이 소재를 나눠주고 바로 식물을 심게 하기보다는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초반에는 갖고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난 분들이면은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손체조 이런 것들 박수체조 같은 것들로 몸을 조금 풀고 몸을 풀면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눈 인사하면서 좀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소재들을 나눠주고 또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식물에 대한 이제 관리법이라든지 꽃말이 있으면 꽃말 같은 것들 알려드리고 또 이 식물을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점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능력도 커갈 텐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이건 분명히 50분 수업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음날 수업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능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30분 만에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하려고 복지관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원예치료사로 처음 딱 첫 수업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30분에 끝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내가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는 다른 원예치료사가 하는 수업을 참관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자원봉사 같은 거 보조 강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사분들이 어떻게 이 1시간의 수업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손체조 같은 것들 많이 익혀놓고 또 박수체조나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익혀놓고 그래서 수업이 비지 않도록 그 수업 시간이 비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시간에 아마 원을 본인이 이제 끌고 나가려던 그 시간보다 뭐 좀 더 짧게 하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길게 해서 좀 당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초반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미리 많이 알아두셨다가 시간을 적당하게 조율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도서관 카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자격증 과정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제가 막상 이제 원예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보니까 내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구나. 계속 뭔가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가까운 도서관에 도서관 카드를 딱 끊고 원예치료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심리 관련 서적들을 많이 대여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책을 몇 권씩 계속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원예치료에 관한 서적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왜냐면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내가 내 발전을 게을리하면 저도 그렇고 또 저의 수업을 받는 대상자분들도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도 꾸준하게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꼭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이 도서관 카드를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이 원예치료사로 내가 활동을 할 때 나만의 개성,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꽃 브로치라든지 아니면 뭐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내가 원예치료사 안주영이다 라는 거를 대상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쁜 앞치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짠!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꽃무늬, 화려한 꽃무늬의 앞치마를 늘 제 수업에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대상자분들은 좀 앞에 나와 있는 강사가 화려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더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강사를 더 이제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화려한 거를 찾다가 꽃무늬 앞치마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택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 멀리서 저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저기 원예치료사 선생님이구나 하시면서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격 자체가 막 앞에 나와가지고 남한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즐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좀 그냥 좀 이렇게 차분하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소규모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은 많은 다수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성격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앞치마를 딱 두르는 순간 저에게도 모르는 힘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30명, 50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게 되는 저에게 어떤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앞치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치마뿐만이 아니고 뭐 브로치나 아니면 다른 의상 아니면 이제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보통 공기관에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예치료 수업을 나가는 곳이 대부분 공공기관, 또 복지관 이런 곳이거든요. 또 학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강의 계획서도 달라고 하실 때 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보통은 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집에 깔려있는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예치료사가 되시기 전에 미리미리 깔아 놓으시고 이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작성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한 7명, 8명의 대상자를 놓고 소규모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수업에 따라서는 30명, 또 막 50명 이렇게 대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비교적 좀 큰 편인데도 그렇게 대강당에서는 제 목소리만으로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도 많이 좀 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목이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중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게 됐는데요. 바로 무선 마이크입니다. 보통 대강당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기관에서 마이크를 주기는 하세요. 근데 보통 다 유선 마이크를 주세요. 근데 제가 유선 마이크로 한 손을 잡고 있으면 나머지 한 손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원예치료 활동에서는 이 강사가 먼저 시연을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대상자분들의 수업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한 손만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니까 양손으로 앞에서 시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봐드릴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스피커는 몸에다가 걸고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한 인터넷에서 5만 원대에 샀어요.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한 20명, 30명 이렇게 수업을 하시게 될 때 굉장히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필요하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선 마이크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총 5가지의 아주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미리 한번 생각해 두시고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